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 조간에 보니까 조국 전 법무장관이 어제 구속된 부인 정경심 씨를 면회하고 나오는 그런 사진이 실렸던데요. 자신은 쏙 빠지고 부인만 감옥에 보낸 조 전 장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진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 교수님. 예. 그 조 전 장관 정경심 씨 면회하고 나오는 사진 보셨습니까? 뭐 청바지에다가 또 아들도 같이 갔던데 심정이 좀 복잡했을 것 같아요. 착잡했겠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집 가족 모두가 지금 이제 검찰에 그 용의선상에 올라 있잖아요. 조국 장관도 뭐 용의가 아니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 둘은 그러니까 아들 딸은 그 자녀들은 받고 있고 자신도 지금 용의선상에 올라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아마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 마음이 참 그야말로 착잡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저 양반이 보니까 상당히 또 그런 면에서도 그 청바지는 그냥 편하게 입자고 했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일종의 패션이었는지 왜냐하면 글쎄요. 워낙 그렇게 자기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뭐 장관 그만두고 난 뒤에도 그 푸사라고 그러죠. SNS에 막 사진 이렇게 바꾸는 거. 그거를 뭐 한 시간에 몇 번씩이라도 바꾸고 이랬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저분의 의식 구조는 우리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뭐 감옥에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아마 정경심 씨도 처음 아니었을까. 그 처음이겠죠. 고귀한 귀부인으로 대학 교수로 또 최고 명망을 가진 남편에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마 그 신체 검사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상당히 수치감을 느꼈다고 대개들 그러더라고요. 갔다 오신 분들이. 본인도 그랬을 거예요. 독방에 뭐 지금 수감됐다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여성 대통령이. 그렇죠. 그러면서 가서 신체 검사 받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이 그렇게 모멸감을 가진 그런 예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물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뭐 대통령이건 일반 시민이건 같은데 그래도 뭐 지위에 따라서 또 지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충격은 다르거든요. 그럼요. 척구는 다른데 그 점에서 근데 정경심 교수라든지 조국 장관 전 장관은 그런 말을 할 계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도 이미 당했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아마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고 교수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살아온 과정이 그러니까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기는 엄청 어려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자업자득이라고 봐야지. 자업자득이죠. 그럼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제 뭐 정경심 씨는 구속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검찰에서 계속 소환 조사를 하겠지만 이제 다음 차례는 조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국 수사도 뭐 오늘이 이번 주는 마지막이니까 20일에 구속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경심 그 내에서 일단 불러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대질 신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국 수사도 이제 곧 재개안 되겠습니까? 언제쯤 될까요? 조국 수사를 그 검찰이 더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 미룰 이유가 장관도 아니고. 검찰은 갈 길은 바쁜 멀고 지금 아니 해는 니언니어 질라고 그러니까 시간을 민주당 측에서도 얼마 전 이해찬 대표 그랬잖아요. 뭔 수사를 그렇게 오래 하고 있냐? 그러니까 빨리 끝내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뭐 증거를 못 잡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번에 뭐 엄청나게 나와버린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조국 전 장관도 수사를 불가피하니까 수사를 검찰을 하려면 이제 빨리 하겠죠. 근데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전부가 이제 지금 수사를 받게 되면 그런 설왕설래가 있더라고요. 그럼 다 지금 뭐 이를테면 구속되는 사태까지 올 수 있느냐? 아니면 조국 장관은 그래도 부부니까 한쪽이 이미 그러니까 구속돼 있는데 다른 한쪽은 뭐 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누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청렴성, 도덕성 이것을 지금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라고 특별히 봐줘버리면 왜 봐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봐줘버리면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이 무너지는 거지. 아니 과거에도 부부가 들어간 애도 많고
또 뭐 부자간에, 형제간에 들어간 애도 많아요. 범죄의 혐의에 중하느냐, 경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지 부부니까 안 되고 그런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이 사건이야말로 조국이 어떻게 보면 주범이라고 봐야죠. 조국 사건이죠. 조국 사건이지 무슨 정경심 사건이겠습니까? 예, 그런데 조국이 워낙 이제 유세를 떨치니까 결국 이제 옆으로 측면으로 치고 들어가는 셈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래 됐는데 또 집안에서도 아마 정경심 씨가 내주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인이 다치고 흔드는 거, 또 나이도 뭐 몇 살 위고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는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이제 내주장이긴 하지만은 정경심 씨가 그렇게 한 것은 남편을 자꾸 더 높이 올리기 위해서, 흔히 옛날 우리말로 남편 출세시키기 위해서, 자 당신은 나가서 마음껏 뻗어 나가라. 난 뒤에서 모든 걸 내가 그렇겠죠.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조국 전 장관이 나는 몰랐습니다. 참 비열한 짓이에요. 아니 정말 몰랐다더라도 그건 전부 내 책임입니다. 그래야죠. 가부장의 책임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저기 무슨 문제 때문에 이제 대기업에 납품할 때 무슨 뭐 저기 이 뇌물 혐의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잡혀가가지고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잘 모르는 일이야.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대. 아 나는 모르긴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내가 이게 뭐야 결제하지 않거나 내가 허락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다. 그러면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죠. 내가 지금 이걸 기억이 안 난다 뿐이지 이것도 분명히 내가 한 일이다 이랬다는 거야. 예. 예? 그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예, 그게 있어야 한 가정에 있어서도 가장의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럼요. 장관이 잘못 임명했으면 그건 내 책임이다. 뭐 그렇게 돼야죠. 맞아요. 근데 그거 안 하려고 자꾸 흔한 말로 조국 쉴드 치다가 지금 이렇게 사실 내부적으로 내상이 문 대통령 내상이 엄청 크게 받은 거예요. 조국 사태가 문재인 사태로 지금 비화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다급해진 거죠. 어쨌든 좀 옆길로 샜습니다만은 조국 수사는 이제 내지부터 본캐가 되지 않겠느냐고 보여지는데 그동안 언론에 이렇게 보도된 내용을 보면 혐의가 한 4가지로 연루되어 있다. 인턴경력 뭐 위조 문제라든가 또 증거인멸 방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격가지인 것 같아요. 역시 검찰 수사의 핵심은 뇌물 수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조국 펀드에 있어서 그 돈들이 물론 정경심한테 흘러갔던 어쨌든 간에 주식 투자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뇌물이냐 아니냐 그것에 대한 수사가 집중되지 않겠어요? 그게 권력형 비리라는 그 측면에서 보면요. 이 문재인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라고 알려졌던 조국 그 민정수석 아니었습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릴 그런 이제 위세를 떨쳤던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 안에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서명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부인이 거래한 내용을 보니까 이건 뭐 어떤 주식은 말이죠. 그냥 뭐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주식은 뭐 헐값에 넘어가기도 하고 뭐 여하튼 우리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돈거래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이제 조국이가 없었으면 그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느냐.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뇌물을 먼저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천하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맨 먼저 의심하는 거는 정경심 교수 의심하기 이전에 의심했던 게 뭐겠습니까? 조국이죠. 조국에 제 친구 뇌물 받아먹었다고 의심했을 개연성이 높잖아요. 개연성이 높은 게 아니라 뭐 윤석열 총장이 확인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에서 주장한 게 뭡니까? 조국이 임명하기 전에 윤석열 총장이 안 됩니다. 뭐 더 나가서 만약 임명하면 내가 자진 사퇴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무슨 조국 개인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자신들이 내사를 해보니까 이건 도대체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직접 면담을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수사의 달인? 박지원 의원은 뭐 검사 10단이라고 했는데 그런 분이 아무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했을 리는 없다고 봐야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 나 그렇게 말한 적 없어 이제 이렇게 부인하는데 그거야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총장으로서도 그럼 왜 악착같이 이제 남들이 볼 때는 악착같이
뭐 조국 장관 뒤를 캐듯이 그렇게 수사를 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만도 한데 제 생각에도 그래요. 만약에 제가 윤석열이라면 내가 들어가서 만약 조국 그것을 내가 눈 감으면 둘이가 같은 그게 되는데 같이 얽히는데 그럼 그렇죠. 나중에 훗날에도 윤석열이 너 조국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조국이 눈 감고 그런 뭐 니들이 도덕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천하의 윤석열이가 그 모양에서 이거는 도저히 못 견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윤석열이가 눈을 감아줘도 거기 검사들이 수사하는 검사들이 몇이며 그 밑에 또 수사관들이 몇입니까? 예. 입을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윤석열 한 사람 그렇게 섭섭해할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그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조국하고 같이 손잡고 2인 삼각형인데 같이 뛰면 하나 엎어지면 같이 엎어지는데 당연한 얘기죠. 예, 그다음 자기만 엎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서 말씀처럼 검찰이 엎어지는 건데 예? 안 그래도 지금 뭐 검찰 개혁 이러는데 그런 만약에 허점을 드러내면 되겠습니까? 지금 뭐 검찰뿐만 아니라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투기자본 감시센터라고 예.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 예. 아닙니까? 예. 거기서 조국 115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 그러니까 조국이 직접 받았든 안 받았든 거기서 회계사까지 동원하고 뭐 전문가들을 다 동원해서 분석해 본 결과 그런 정도 돈이 말하자면 정경심한테 흘러갔던 조국 일가한테 흘러갔다는 것을 고발해서 지금 수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참여연대 김경률 씨도 예. 코링크 P가 WFM 그 코링크 P의 무슨 투자처 아닙니까? 예. 거기서 53억 원어치 주식을 공짜로 코링크 P한테 주었다는 건 왜 주겠어요? 그것도 뇌물로 보는 거고 정경심이가 1억 5천만 원인가 거기에 또 무슨 컨설팅 명목으로 받은 거 또 무슨 영어 자문용가 해갖고 200만 원씩 또 1,400만 원을 7개월에 걸쳐 이런 것들 전부 지금 뇌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뇌물이 조국이 그 자리에 안 있었다면 있을 수가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가 조국의 부인이 아니었다면 예. 있을 수 없었던 그런 돈 거래가 예. 예? 만약에 그다음 증여행위라든지 아니면 뭐 할인행위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면 그건 당연히 뇌물이죠. 예. 근데 그걸 뭐 자기들 대통령이 이야기할 때 뭐 합법적인 제도 내에서의 그 공정성 그게 합법적입니까? 무슨 말이고 근데 그러니까 불공정성이라고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그 공정성에 문제가 생겨 그것까지도 따져보라는 것이 국민들의 뭐 요구다 이랬는데 합법적 제도 내에서의 불공정은 뭐고 또 불법적인 불공정은 뭡니까? 대통령도 이게 대통령 말은 아니야. 제가 보니까 누가 밑에서 써준 거죠. 예.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인 세계에서 누가 보더라도 그거 아닌데 그런 불공정이라든가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렇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이용할지도 모르는 일반 서민들이 누가 그걸 요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뭐냐면 지금 말씀 정말 정확하게 하시는데 상식을 벗어나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국민들은 다른 건 몰라도 상식 벗어나는 건 못 견디거든.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으로 드러난 그런 뇌물 가능성뿐만 아니라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1,500억 원입니다. 그걸 코링크 P 지역 거기서 1차 낙찰을 받았잖아요. 워낙 기술력이 없어갖고 반납은 했습니다만은. 그러다 그동안 또 그 웰스 CNT라고 가로등 전멀기 사업하는데 아주 지방자치단체 그 사업을 다 싹쓸이하다시피 했었고 그걸 뭐 정경심 보고 해줬겠습니까? 그런 데서 엄청난 이익을 얻었고 그 외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 가상화폐 그 생각도 잘 안 나네. 그런 회사도 비트코인하고 좀 다른 코인 링크라는 회사도 또 만들었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하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하는 여러 회사들 중에 하나겠죠.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원래 그 2017년 12월에 정부가 폐쇄 조치를 취했는데 이 코링크 B가 만든 것은 11월에 딱 폐쇄를 했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안 보고 싹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 그걸 총괄하는 쪽이 민정수석실이 했어요. 법무부가 주무부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정보가 흘러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지금 쌓이고 쌓여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김태우?
수사관? 예, 수사관. 그 사람들이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죠, 엄하게 원대복귀 시키거나 이렇게 해버리고 싹 인사 조치하고 이런 식으로 남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하고 좀 남을 응징하는 남을 징벌하는 이런 상황이 만약에 벌어진 게 맞다면 이건 정말로 권력 내부에 엄청난 그 비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저는 생각할 때 딴 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 조국 전 장관이 옛날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그때 뭐 대통령 친인척이라든지 청와대 관계자라든지 그 뭐 정당의 유력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사찰이 정말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슬쩍슬쩍 넘어가는 게 있고 가릴 건 가리고 그 공개할 건 공개하고 이런 식으로 다 구분해서 정략적으로 했는지 이거는 이번에 정말 분명히 좀 밝혀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검찰 지금 수사가 1차적으로는 정경심 조국한테 쏠리고 있는데 윤규군 전 청와대 행정관이죠. 검찰 경찰 총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주식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어요. WFM 돈이 고리 한 8억인가가 흘러가고. 그래서 지금 가장 권력이 무서워하는 것은 조국 민정수석실에 있었을 때의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 이런 것으로까지 수사가 흘러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될 경우는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 비리 또 권력 시세들의 비리까지도 이렇게 수사에 들어갈 경우 이건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든 조국을 임명한 거고 또 어떻게든 검찰 수사를 일정선에서 꼬리 자르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 그 전문가들이 보는 관측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같은 일반인이 볼 때도, 아니, 어떻게 대통령, 이를테면, 그러니까 대통령 그 딸하고 사위하고 갑작스러운 해외 이주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그 민정수석실이라면 그건 당연히 파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 일이고 이 윤기국이니까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의혹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정수석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대통령 가족이라든지 친인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살펴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한 번도 그런 말 밖으로 새 나온 게 없죠. 무조건 원천 봉쇄해버리잖아요.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왜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어찌 대통령의 가족이 사생활입니까? 거기에 경호원들이 다 따라가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세상에 말이죠. 아무리 그렇지만 이 대통령 딸하고 사위가 외손자하고 해외 이주해가지고 그 다음에 경호실이 따라가서 있어야 되고 이게 참 그것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예가 있는지 모르지만 3교대를 해야 하거든요. 경호실들도. 그렇잖아요. 8시간 근무해도 38, 24입니까? 예. 그런데 그걸 사생활이라고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신경 꺼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명분이 없는 거죠. 자기는 도덕적인 척하고 그 전 정권을 그 전 정권이 붕괴하고 난데 자기가 영웅처럼 나타나가지고 대통령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영웅답게 행동을 하든지. 그래서 그 윤기건이는 자기 부인 있잖아요. 뭐 경정인가. 그 말레이시아 대사관 주재관으로 보냈대요. 원래 그 자리는 그 해양 문제가 많아서 해경이 가야 할 자리를 고리 보냈는데 그것도 말레이시아가 바로 태국 옆에 있으니까 그 부인이 가서 그쪽에 자녀들 뭐 이렇게 관리 보호로 간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전에 곽상도 의원이 또 그런 걸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 정권 측에서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이래가지고 역공을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설령 그게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의심을 준 것만 해도 자신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 그 대통령으로서는. 그런데 이번 정권은요, 과거의 어느 정권보다도 보니까 좀 상당히 흔한 말로 좀 뻔뻔스러운 것 같아. 왜냐하면 옛날에 김대중, 김영삼, 천하를 그냥 쥐락펴락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네. 적어도 정치에 있어서는 그런 분들도 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면서 이런 문제, 가족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가 사과하고, 그 다음에 검찰에 맡겨가지고 수사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지. 그것을 원천 봉쇄한다는 그런 생각조차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세상이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날 더 밝은 세상이라면서 하는 일은 과거보다도 오히려 과거 찜쪄 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래서
조국 펀드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면은 궁극적으로 그동안 흘러나온 얘기는 조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히든카드인 것은 뭐 대권 후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주가 조작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국은 모른 채 하고 대선 자금을 뽑으려는 것 아니었느냐 마련하려는 거 그런 설이 나왔는데 특이한 것은 조홍천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이분이 어젠가 채널에 나가가지고 그분이 원래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 민정 비서관 했죠. 민정 비서관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문건 유출 사건 그 유명한 그 사건으로 나와서 이제 문 대통령이 인재 영입으로 이렇게 민주당으로 끌어들인 사람인데 그 조국 사건 내가 검사 현직에 있으면 뇌물 거기다 수사를 집중하겠다 해가지고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뭔 소리야 경악할 얘기를 왜 함부로 막 하느냐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조홍천 의원 얘기가 맞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사실은 가장 애초부터 만약에 윤석열 총장과 검찰 특수부가 애초부터 눈여겨봤던 대목은 뭐겠냐. 우선 흔히 말하는 촉으로 가지고 맨 먼저 떠올렸던 게 뭐겠습니까? 뇌물 아니겠습니까? 예. 저 자리에 앉아서 뇌물 혹시 그런 거래가 없었느냐. 이것부터 생각해서 이제 파고 들어가면서 측면으로 치고 들어간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결국은 나중에 가면 이 핵심은 이 문제 조국 수사, 조국 사건의 이 조국 스캔들의 그 핵심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이거 상식적으로 이 추측컨대 아마 그 속에는 뇌물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도사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하나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조국 편을 열심히 들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대다수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을 계속 여는 분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여성분으로 공지영 작가, 또 한 분은 박지원 의원. 그저께인가 뉴스 공장인가 공작인가 김어준에 거기 나가서 희망을 가집시다. 이분은 왜 이래요? 뭐 좀 내막을 아는 게 있습니까? 이 교수님은? 글쎄, 제가 알면 아마 고 교수께서 더 잘 아시겠죠. 그런데 하여튼 저는 그 정도로 말이죠. 오랜 정치 경력을 가졌고 또 그동안 모든 거 섭렵했잖아요. 이제 막판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마지막 임기 이제 끝에 그때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을 때 그때 비서실장을 했으면 사실상은 대통령 역할을 거의 90% 정도 자기 선에서 해결했다고 봐야죠. 권한 대행 겸 사실상 부통령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국가기관에 다 자기가 다 관할했을 거고, 특히 권력기관들, 정보기관들 이랬으니까 누구보다도 이 정보 채널은 말이죠. 누구보다도 많이 갖고 있는 분이니까 이런 분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내 인생의 마지막을 멋있게 좀 장식하자. 대통령 이제 출마할 나이는 아니고 이미. 그렇죠? JP 같은 생각을 하나? 석양을 붉게 물들이고 붉게 물들이겠다고 정치생을 마감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국무총리도 한번 해보고 싶고 국회의장도 해보고 싶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 되면 다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국회의장이나 이제 국무총리는 어쨌거나 여당이 돼야 될 텐데 자기는 지금 여당이 아니거든. 여당으로 가고 싶어서 반달이죠. 아닌데 근데 지금 바로 가려면 저 당내에서 거부감이 있을 거라고. 선거 후에 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래 통합에도 되고 또 이제 둘러 저 당구 뭐 쓰리쿠션 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청와대 문 대통령에게 감동을 준다든지 뭐 권력 실세들에게 좀 감동을 주야. 그다음에 동지 의식을 발동하도록 좀 내가 하자. 이래서 만세도 불러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현지 사정도 워낙 민주당 강세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김홍걸 씨가 나간다면서요? 나이가 지금 박지원 의원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 후배들한테 자리 좀 물려줘야지요. 근데 그분 절대 물려줄 분이 아니라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 민영삼 민영삼 선생이 전번에 거기 도지사 출마했잖아요. 네. 아이고 그런데도 거기 박지원 선생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주더라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네가 그럴 때 좀 욕심을 너무 부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박 의원 속으로 뭘 생각하든지 그건 좋은데요. 자신이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그것도 이 국회의원으로서는 또 정치적인 아주 중진 중에 중진이고 말이죠. 그야말로 원로급으로서 무게감을 좀 갖고 스스로가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위상을 스스로 좀 지켜야죠. 이게 뭡니까 지금 코미디도 아니고. 조금 뭐랄까 추하다 할까 그런 느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네, 시청자 여러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다고 하니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아마 광화문 광장에서 그동안 보수 자유우파들이 진행했던 대규모 집회의 하이라이트가 열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민심의 목소리를 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